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이 아니라 저저번이 되겠죠? 이 중간에 제가 하나 영상을 더 찍었으니까 저저번 영상, 그러니까 오토캐드 2026 신기능 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트림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그때 영상 얘기하면서 지금 트림 명령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경찰까지 출동을 할 정도로 난동을 부려가지고, 물론 이제 이 영상을 좀 찍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 구독자 몇몇 분들은 나가시지 않을까? 구독을 중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구독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 사태가 옳으냐 틀리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이 트림 명령이 문제가 되는 게 버전에 따라서 트림 명령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트림 명령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었던 명령이고, 이게 바뀌지 않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림 명령이 캐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명령 중 하나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심하게 바뀐 명령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게 자주 쓰는 명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불만들이 나오지 않았고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버전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부 학원 강사들은 트림 명령이 바뀐 걸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봐도 해놓고 학생이 트림 명령이 바뀌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사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트림 명령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뻔히 바뀌었는데, 이 인지를 진짜 못해서 그런 건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강사가. 그 강사가 어느 강사인지는 알고 이제 어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참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하겠고 정말 미치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요. 일단은 트림 명령어는 제가 몇 번에서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2021 버전에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제 트림 명령, 제가 눈에 얘기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거는 제가 말한 그 강사 한 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잘못된 방식으로 트림을 지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강사들이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냐. 그건 엄연히 캐드 상에서 있는 기능이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교육을 했는데 왜 잘못됐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개념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트림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게 기술을 익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 학생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강사님들이 편하게 하는 건 학생들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왜 그거를 그런 상태를 만드는 방식인데도 그거를 강사님들이 고수를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판단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편해요. 머리가. 골이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그걸로 발생되는 문제는 그냥 오로지 학생들이 안고 가면 돼요, 그냥. 강사는, 걔가 그 기능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의 실제 의도는, 그거를 자꾸 종용하는 실제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는 건 강사가 편하니까. 왜? 질문을 안 해요. 이해를 못할 필요가 없고, 이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애야, 걔는 그냥.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지.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무지성적으로 그냥 노가다를 띄고 있으면 돼. 그 방식을 쓰면.
그러면 언젠간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는 질문을 안 하지. 그냥 노가다 뛰고 내가 원하는 결과 나왔네? 됐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런 문제가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트림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트림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총 이제 영상에서 3번이에요. 3번. 한 번은 이제 트림을 따로 띄어서 얘기하지는 않았고, 이 명령이 처음 바뀌었을 때, 2021 버전 나왔을 때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다른 거 하는 중간에 간결하게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옵션 살짝 설명해주고. 자,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네라는 걸 한번 인지를 했어요. 교육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아예 따로 바뀐 거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한번 찍었어요. 그거 찍고 나서 찍었으니까 됐겠지. 근데 뭐 제 구독자 수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구독자 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파가 됐을 리가 있나? 전파가 안 됐지.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네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찍고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는 세 번째고 이제 정식으로 영상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어쨌든 이제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학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 높은 버전의 캐드,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캐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사장을 갔는데 고사장에 낮은 버전의 캐드가 깔려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21 버전 이상에서 학습을 하시다가 2020 버전 이하에서 학습을 하고 2020 버전 이하가 깔려 있는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응시했다. 이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학원에서는 2020 버전 밑에 걸로 연습을 했는데 고사장에 가니까 2021 버전 이상으로 돼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상황이 두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첩보를 들은 건 경찰이 출동했다. 근데 그거에 이제 발단이 된 게 트림 명령의 사용법에 대해서다라는 것까지예요. 그것까지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런 게 어딨냐라고 막 난동을 부리면서 내가 시험 볼 수 없는 상황을 고사장에서 이제 조장을 했다. 아니면 운영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난동을 부렸다. 자, 이 난동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자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 구독자님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전적으로 응시자의 잘못입니다. 예, 고사장 일단 죄 없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KPC도 잘 없어요. 왜냐면 KPC는 대놓고 버전이 여러 가지로 운영될 수 있다. 고사장은 우리는 이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KPC도 이 고사장은 이 버전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고지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애시당초 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버전 몇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 버전 아니면 못 써요라는 것 자체는 실무에서도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가서 2012로 공부를 했어. 회사 딱 갔는데 2026이야. 나 이거 못 쓰겠는데? 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2012 구해다 줄까? 이럴까요? 아니요, 나가세요. 못 하시겠어요? 나가세요. 자, 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회사에다 뭐 소송 거실 거예요? 내가 2011을 연습해왔는데 2011을 제공 안 하고 나를 뽑아놓고 2026을 제공했어? 라고 해서 그 회사를 고소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누구 잘못? 본인 잘못. 캐드라는 소프트웨어의 특성 자체가 뭐 버전을 내가 몇으로 연습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주어지는 버전 가지고 무조건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전이 달라도 무조건 운영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게 캐드라는 소프트웨어의 특징이에요. 이게 2D 캐드뿐만 아니라 3D 캐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D CAD 난 2012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어이쿠 그럼 2012로 갔다가 예, 바치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저희는 2026 쓰고 있는데요. 이걸로 운영하세요? 저 못하겠는데요. 나가세요. 이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자격시험에서는 왜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건 아닌 거예요. 본인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제발 그 학원에 있는 버전 가지고 아니 고사장에 있는 버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못 봤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는 얘기는 나 공부 덜 했다는 얘기예요. 나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얘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글 올리지 마세요. 어느 지역 어느 고사장 갔더니 뭐는 후졌고 후진 상태에서 다 운영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캐드를 내가 다 쓸 수 있는데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뻗어버려. 솔직히 말하면 뻗는 것도 응시자 책임으로 돼 있어요. 뻗는 거에 대비하는 것도. 근데 이제 고사장 쪽에서는 이제 자꾸 뻗으면 자리를 바꿔준다든가 장비를 좋은 걸로 좀 좋은 거라기보단 그 학원에서 이제 안정적인 걸로 바꿔줄 의무는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 정도는 감독관님들이 다 할 거예요. 상황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뭔가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봤다. 그거면 억울한 거죠. 그러면 그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뻗지 않고 잘 구동되고 있었는데 이게 버전이 달라가지고 내가 기능을 운영할 줄 모르는 거야.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발 좀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느껴지는 건 딱 하나요. 공부가 부족했네.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번에 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은 전적으로 그건 거기서 난동을 부린 응시자의 잘못이다. 감독관의 대응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은 틀린 명령 이제 안 된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독관이 틀린 명령 쓰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 쓰는 법은 그 응시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감독관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난동을 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은 전혀 죄 없다. 그렇죠? 이제 좀 근데 아쉬운 건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버전을 이제 KPC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버전이 2016까지거든요. 2016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 이거 제가 지금 몇 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2016 라이센스가 이제 설치가 안 된다. 근데 2016 버전은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호환성 자체를 보장을 안 해줘요. 오토데스크에서. 그래서 윈도우 10 이상의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CAD 2016이 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라이센스 그 문제 해결 못하는 데가 회사들이 오토데스크에다가 질문하거든요. 항의 올리거든요. 항의라기보다 이제 엔지니어링 요청을 하죠. 기술 지원 해달라, 깔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라고 올리면은 오토데스크에서 오는 답변이 뭐냐면 지원이 종료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지 말고 커뮤니티에 올려라라고 답변이 와요. 커뮤니티는 뭐냐면 유저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잖아요. 커뮤니티는. 그러면 유저들 중에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스템이 호환이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어떻게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깔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이제 민간요법을 찾으라는 거지. 정식적인 이제 지원을 안 되니까 민간요법을 찾아라. 지금 2016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KPC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016 이하의 버전을 깔고 있는 고사장은 고사장으로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답변을 하나 추가로 주소를 달아요. 자,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까실 수는 있을 겁니다. 라이센스 인증까지 받고 까실 수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호환성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간중간에 다운되는 거는 자기도 장담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뻥 나가지고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 폰탁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2016 이하 버전에서는 더 이상 고사장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KPC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학원들은 반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 고사장 안 시켜줘? 그럼 나는 너네 자격증 안 밀어줘.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을 확보 못해요. 뭐 학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왜 버전을 안 바꾸느냐라고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왜냐면 2016 버전은 연구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학원은 연구 버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돈을 매년 안 내도 된다고. 근데 지금 와서 버전을 바꾸겠다고 하면 이제 그 학원은 매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를 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싫으니까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안 바꾸겠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이게 최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그 학원도 옛날 걸 써요. 연구 버전을. 그런 학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강사들이 최신 버전 까는 걸 싫어해요. 왜? 본인들이 최신 버전에 적응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간극이,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안 쓰고 자기가 익숙한 버전만 계속 쓰면 그 간극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최신 버전에서는 자기가 예상 못한 어떤 상황이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버전이 깔리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학원은 정품 라이센스 최신 버전을 깔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깔아요. 강사가 나 그거 깔면 수업 못해요. 이러고 나오니까.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KPC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지금 사태들을 조금 막으려고 하면 가장 이제 취해야 되는 액션은 가급적이면 이제 최신 버전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만 고사장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정은 KPC가 하는 거겠죠. 물론 어차피 이 얘기가 KPC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제대로 하신다면 맞고. 그럼 버전을 어디까지 하느냐? 저는 제가 늘상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강사님들 만나고 항상 그러면 얘기하는 거지만 정식적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지원하는 버전만을 기준으로 해라. 학원에서 운영할 때도 그 사이에서만 운영을 해라. 그러면 제가 저 설치할 때 보여드렸죠. 지금 2026이니까 이거 하위로 지금 3개 버전이 더 있는 거죠. 26, 25, 24, 23. 요 사이에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원도 그렇고 고사장도 그렇고. 그러면은 혼동이 적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소프트웨어를 버전을 뭘 제시해도 학생 응시생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혼란을 좀 막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최신 버전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이제 이 트림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2020입니다. 어떻게든 2020이에요, 이거. 2020. 제가 이제 2021 이전 버전 중에서 이제 지금 설치해놓고 유지하고 있는 게 2020이고, 이거 지우면은 저 설치 다시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인스톨 파일, 설치 파일을 갖고 있진 않아요. 라이센스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26 라이센스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은 되는데, 어쨌든 설치 파일은 이제 더 이상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니까 설치는 안 될 거예요. 이제 2020을 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당연히 깔았던 최신 버전 2026입니다. 자, 이제 바탕 화면 흐리멍텅한 거 제가 얘기했죠. 옛날엔 처음 깔자마자 이렇게 시꺼먼 색깔이었는데 요새는 흐리멍텅한 색깔을 준다. 뭐가 더 좋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흐리멍텅한 색깔이 저런 거를 이제 중성색이라고 하죠. 중성색. 흰색기가 살짝
흰색이 조금 딱 살짝 타진 약간 흐리멍텅한 색상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과학적으로인가 색채학적으로인가 눈의 피로도가 적어요. 적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이게 무조건 이게 피로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게 이 선들이 좀 선명해 보이지 않거든요. 선들 나와 있는 게 선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선들이 또 선명하게 안 보이면 피로도가 올라가요. 색상은 피로도를 낮춰줬는데 선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더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게 약간 뿌예 보이면은 눈이 더 피로해지거든요. 그걸 제대로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AT 이거 다음번 문제 풀이할 때 이거를 이제 완전히 검은색으로 돌릴 거죠. 예,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대충 뭐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적인 제시를 제가 하려고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려놨는데, 요게 이제 트림 명령을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뭐 이제 자를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려놨겠죠. 자를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트림 TR. 자, 단축키로 TR이고 이제 명령은 TRIM이죠. 예, 이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자, 엔터 치고 명령을 실행했어. 그랬더니 이제 커맨드 라인을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우리 명령을 파악할 때 항상 커맨드 라인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나옵니다. 객체 선택 또는 모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객체 선택은 뭐예요? 절단 모서리. 자, 내가 어느 선을 따라서 칼질을 할 건가? 그거를 잡는 거죠. 이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를 학생들이 처음에 익힐 때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강사들이 저걸 쉽게 넘어가려고 뭘 하냐? 엔터를 한 번 더 쳐라. 그래서 TR하고 엔터 2번이라는 공식을 얘기를 하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을 제일 싫어해요. 정말 무책임한 강사들. 절단 모서리. 절단 모서리를 지정해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기본 옵션이죠. 기본 옵션의 모두 선택. 모두 선택인데 엔터 치면 저 기본 옵션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2번인 거예요. 이 원리도 좀 설명을 해줘야지. 왜 엔터 2번이냐. 모든 경계,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선들을 절단 모서리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엔터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엔터 2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전체 경계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전체 모서리 선택이나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선들을 절단 모서리로 선택을 한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옆에 2026에서 자, TR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커맨드 라인을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위에 것까지 봐야 돼요. 얘는 위에 것까지 다시. 요 위에 것까지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자를 객체를 선택하거나 쉬프트 누른 채로 선택하여 확장,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객체를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얘는 당장 자를 객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객체가 아니라 자를 객체. 이 얘기가 뭐냐면, 얘는 이 상태로 잘려요. 이 상태로 바로 잘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옵션이, 지금 얘는 기본 옵션이 모두 선택만 있었는데, 절단 모서리가 생겼고요. 걸치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생겼고요.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지우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반응성을 보죠. 자, 처음 그냥 명령하고 명령 실행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뭘 선택하라 그러자면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할게요.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선택됐다고 하이라이트가 되죠. 얘가 어디 잘린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하면 뭐 한 거예요? 얘를 따라서 내가 칼질을 이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수평으로 있는 선들이 하나, 두 개로 잘리죠. 칼질을 저 빨간 선을 따라서 딱 칼질을 하니까 두 개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잘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나서 나 여기를 버릴 거야. 여기를 버릴 거야. 그래서 저는 트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라서 버린다예요. 잘라서 지운다라는 얘기 안 해요. 잘라서 버린다예요. 이게 트림을 가르칠 때 저 없어지는 부분을 지운다라고 표현을 하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트림을 잘 사용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라서 버릴 것과 지워버릴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는 것도 트림을 잘 쓰는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트림을 배우고 나면 뭘 하냐면 그냥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든 트림으로 자르려고 해요. 잘라서 버리려고 해요. 그게 트림 배우고 나서 첫 번째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학생들이.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여기 와서 다시, 여기도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해가지고,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되자마자 지금 뭐예요? 미리 보기를 보여주죠. 자, 너 거기 누르면, 거기 잘려. 클릭해볼까요? 잘려요. 바로 잘려요. 자, 이 바로 잘리는 이 상황,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바로 그 강사님들이 엔터 2번! 해서 나오는 현상이 저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명령 취소하고, 여기서도 명령 취소할게요. 자, tr. 여러분들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쳐요. 이게 여러분들 학원 강사님들이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옵션이 나와. 자, 여기 와서, tr 하고 한 번만 칠 거예요, 여기는. 엔터 한 번만 땅 쳐요. 그럼 뭐예요? 바로 옵션이 나와.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만 없어요. 여기는 이제 울타리라는 게 있고, 여기는 울타리가 없네. 대신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절단 모서리가 있어요. 그리고 걸치긴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 모드라는 게 더 있네. 그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없어요? 모서리가 없네. 그쵸? 여기 모서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우기 R. 똑같이 있고. 이래요. 이게 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 2021 이전의 캐드에서 엔터 두 번 쳐야지 됐던 상황이 2021 이후부터는 뭐예요? 그냥 트림 명령 실행하면 그 상황일 거예요. 이미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선들은 절단 모서리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넘어온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3D 캐드에서 넘어온 거예요. 3D 캐드 학습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3D 캐드에서 스케치 할 때 선 트림 하면은 그냥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선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냥 절단 모서리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잘라요. 그러니까 이 모드가 들어온 게 뭐냐면 옛날에는 오토캐드를 배우고 3D 캐드를 익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상황이 바뀐 거죠. 역전돼 버린 거죠. 지금은 3D 캐드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오토캐드가 필요해가지고 오토캐드를 배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트림 방식을 3D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뭐예요?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엔터 2번 하고 얘하고 완전히 똑같으냐. 자,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래서 2020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엔터 2번 쳤으니까 탁 누르면 잘리죠? 예, 잘린다고 이제 미리 보기 나와요. 똑같이. 예, 탁 잘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면 얘는 못 자르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트림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얘가 절단 모서리다라고 하면 여기서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 두 조각이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얘 하나만 남았어. 그러면 더 이상은 못 잘라요. 잘라서 버리는 걸 못해요.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트림의 특징이다. 자, 이제 최신 버전 요새 트림. 자, 여기서 똑같이 딱 눌러요. 잘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얘는 못 잘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계, 그리고 이쪽 경계를 기준으로도 얘는 하나야.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림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남은 거 하나는 못 지워. 자, 그런데 얘는 지워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워요. 얘는 지웁니다. 네. 버리는 거, 지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한 조각이 남아도, 자, 제가 이게 끝까지 다 잘라서 최후의 한 조각을 선택해도 버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지우는 것과 트림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러면은 요새처럼 학생들이 뭔가를 생각하기 싫어한다. 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 내가 원하는 모양 나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노가다 뛰면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머리로 그냥 내가 절단못을 어디를 해야 되고 그럼 고민하는 게 싫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예를 쓴다고 하면. 그쵸. 그냥,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클릭만 하고 있으면 돼. 아무 생각 안 하고 머리로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도 왜 이걸 했느냐? 결국은 유저들한테 말이 없는 거야. 나 트림 쓰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게 이제 옳으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은 절대 옳지 않아요. 자, 컨트롤 Z 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와서 명령 취소하고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요새 버전하고 옛날 버전하고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새 버전에서 이제 대부분 강사들이 이제 요새 버전 바뀐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는데 그 강사들이 모르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학원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최신 라이센스를 깔 수 있을 상황이어도 그걸 학원에서 저희 최신 라이센스 구매했어요. 강사님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강사가 뭐라 그러냐? 필요 없어요. 옛날 게 더 편해요. 정말 정확히. 자,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그 학원에서 그 옛날 것만 썼어. 그러니 2021에 얘가 바뀐 걸 인지를 하고 있나? 못하는 거예요. 왜? 우물한 개구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응시생들, 그냥 학생들, 학원 강사가 아닌 그런 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건 일단 학원에 갔는데 버전이 낮다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못해도 2021 버전 이상에서 학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학원을 가신다고 하면. 자, 내가 시험 접수를 했는데 내가 할당받는 고사장이 낮은 버전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KPC에도 얘기해가지고 저 높은 버전 아니면 있는 고사장으로 옮겨주세요. 좀 멀어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던가.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시험 가기 전에 미리 KPC도 얘기하세요. 나는 높은 버전 아니면 최신 버전 아니면 2021 버전 이상 아니면 못하겠으니까 그 버전 있는 대로 고사장을 옮겨주십시오. 지역이 멀더라도 원정 가서 시험 보세요. 그렇게. 저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뭐가 되냐면 낮은 버전을 쓰고 있는 학원들이 도태돼요. 도태가 되든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버전업을 하든가 이런 상황을 학생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학원에서 우리는 2015 가지고 해. 아유, 너 회사 나가봐. 다 2015 써.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다 수업 들어주니까는 그 학원이 어떻게 해요? 그걸 버티는 거예요. 강사도 뭐예요? 신버전에 적응 안 하고 그걸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줘서는 안 돼요. 절대 그 말에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밖에 나가봐. 다 우리 학원 버전 써. 개구라예요. 무조건 높은 버전 요구하세요. 무조건 최신 버전 요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 구라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네들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학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걸 하겠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게 왜 지금 와서 돈이 많이 드느냐. 예전에 한참 학원 잘 나갈 때 학원들이 돈을 벌면은 그거를 시설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게 누적되니까 뭐예요? 갑자기 격차가 커진 거예요.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는 그동안 벌어졌던 격차들을 한 번에 메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생자박이라고.
예전에 잘 될 때, 학원들이 잘 될 때, 그때 차근차근 올렸어야지. 왜 안 그랬냐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꾸준히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세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종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최신의 상태를. 강사님들도 항상 최신 버전 나오면 공부하고,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이 트림을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으냐. 버전의 흐름을 안 타려면. 근데 이제 옛날 버전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자, 옛날 버전에서 학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자, tr, 엔터 하고 엔터를 한 번 더 치지 마세요. 제발 치지 마요. 엔터 2번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엔터를 2번을 치는 거는 나 도면 안 그릴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실무에서 엔터 2번 안 쓰냐? 아니요, 써요. 단 엔터 2번을 안 쓰고도 완벽하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스킬을 익힌 다음에 나중에 편하려고 써요. 그거는 돼요. 엔터 2번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 이 선 절반 잘라야 돼. 그럼 가운데 있는 선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 그럼 뭐야? 이 선이 뭐예요? 이 선 가지고 내가 칼질을 한 거야. 그러고 나면 선들이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두 조각으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정확하게 반을 자르는 거예요. 클릭해서. 자, 엔터 2번. 자, 엔터 2번 쳤어요. 제일 무식한 게 이거죠. 저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다다다다 선생님 안 잘려요. 네,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솔직히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옵션에 지우개 R이 있죠. 네. R 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할 수는 있어요, R 쓰면. 자, 그리고 이제 엔터 2번에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트림, 엔터 2번, 한 번 더 쳤어요. 자, 요렇게. 자, 얘 잘리죠? 다 있는 선이 없는데 잘리네. 근데 아마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안 잘릴 거예요. 강사들이 뭘 하냐면, 모서리 2, 이거를 연장 안함으로 놓게 해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잘립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잘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엔터 2번을 쓰시는 분들, 나는 곧 죽어도 엔터 2번을 써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저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놓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적어요. 이거는 강사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유튜브,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캐드쟁이. 어쨌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난 네 말 다 필요 없고, 난 그래도 엄연히 캐드에 있는 존재하는 기능이니까 엔터 2번을 칠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해라 말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는 한 가지 또 당부 드릴게요. 자, 엔터 2번을 쳤어요. 자, 여기까지 절반을 자른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난 여기서 이 선이 끝나야 되니까 딱 잘랐어요. 자르고 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자르지 마세요. 더 자르지 말고 ESC로 명령 종료하고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예요. 한 번 엔터 2번 해가지고 한 번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잘랐다고 한다면 남은 선들은 무조건 선택하고 델리트예요. 이 룰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적어요. 자, 이 엔터 2번이 안 좋은 거를 이제 예시하기 위해서 제가 요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완성된 형태예요. 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이 엔터를 2번을, TR하고 엔터를 2번 치겠죠. 이렇게 2번 치고 나서 이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선 없어야 돼. 그리고 얘도 없어야 되네. 그리고 이 선도 없어야 돼. 그리고 얘도 없어야 돼. 자, 그리고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돼.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없어야 돼. 이렇게 다 하나씩 보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걸까?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남는다고요. 엔터 2번 쓰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저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CAT 2급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CAT 2급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고 조그매.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객체가 1개, 2개예요. KPC에서 공개한 배점을 보면 불필요한 객체가 2개면 8점이 하나당 8점이에요. 16점 감점이에요. 자, 요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다른 데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하잖아요. 다른 데서 또 2개가 나오고 다른 데서 또 2개가 나오면 6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죠. 불합격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학생분들이 작성한 거 보여드린 적 있지만 거기서 제가 저거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렇게 조그맣게 남은 거. 실제로 학생들이 저런 걸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엔트 2번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엔트 2번을 가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수업하는 강의장에서 엔터 2번을 쓰다가 걸리면 내쫓아요, 강의실에서. 학생 나가라고. 내가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가라고. 다른 학원 지금 나가서 환불 신청하고 다른 학원 가서 다른 강사한테 배우라고. 난 절대 그거 용납 못하겠다고. 저는 그 정도예요. 엔터 2번. 엔터 2번은 저하고 수업하는 사이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죄악과도 같은 거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엔터 2번을 치시는 순간 나 도면 안 그릴래. 도면 그릴 의지가 없는 거야. 왜? 머리 아픈 게 싫다는 얘기거든. 나 머리 아픈 거 싫어. 내 머리 써서 계산하는 거 싫어. 머리 써서 생각하는 거 싫어. 절단 모서리가 어딘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내가 왜 그걸 머리 아프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거든요. 머리 아프게 하기 싫으면 도면을 그리지 마요. 간단한 얘기잖아. 그게 싫어? 도면 때려쳐. 머리 아픈 게 싫은데 왜 도면을 그리고 있어? 네가 이상한 거지. 도면 그리려면 그 머리 아픈 게 아닌 게 되는 순간까지, 너무나 당연한 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 머리가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게, 진짜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게 어느 순간 어렵지 않은 게 되는 순간 뭐예요? 그때서야 나는 하나의 스킬을 익힌 거야. 내가 캐드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어려운 순간이 없고 힘든 순간이 없었어. 아직까지 난 익힌 스킬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학원 다닐 때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는 강사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잘 가르친 강사님 같죠? 여러분들 머리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준 강사님들이 여러분들 머리 되게 안 아프게 해준 강사님 같죠? 아니에요. 그 강사는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강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한 강사를 욕해요. 저 새끼 못 가르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남아있는 강사들이 뭐예요? 다 어중이 떠중이 엉터리 강사들. 왜?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학생한테 욕먹가지고 쫓겨나. 이건 제가 진짜 학원 쪽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걔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든 말든 선생님 뭔 상관이에요. 걔 비위라 맞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럴 거면 나 자르고 다른 사람 뽑으라고. 난 이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저는 열심히 수업 시간에 엔터 2번 친 애들 내쫓아요. 가서 환불 하세요. 그런 마인드로 하실 거면 나가서 환불 하시라고. 뭐 어느 강사가 옳은 강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꼭 저거를 유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옛날 버전 학습하시던 분들이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옛날 버전으로 학습을 했어. 근데 고사장을 갔더니 최신 버전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TR을 딱 쳤어. TR을 딱 쳤는데, 이 상황에서 마우스를 한번 살짝 대봐요. 처음에 대보는 거예요. 대봤더니 바로 이렇게, 나 잘려나갑니다. 라고 미리 보기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 본인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요새 나온 거는 모드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모드가. 그래서 모드라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드 5를 쳐요. 5를 치고 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빠른 작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표준 S로 바꿔주는 거예요. S 치고 엔터. 자, 근데 이게 바로 적용 안 돼요. 지금 바로 적용 안 돼서 마우스 갖다 대면 여전히 잘려요. 그래서 모드를 바꿔주고 반드시 ESC로 명령을 한번 종료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TR을 치는 거예요. TR.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나오죠. 객체 선택.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던 이 상태가 나오는 거. 그렇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만 추가됐어요? 모드가 추가됐으니까 모드만 추가됐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더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엔터 2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상한 강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말 못하겠는 그 강사. 그 강사가, 자, 모두 다시 원래대로 들을게요. O, 신속, Q. 빠른 작업. 네. 자, Q를 다시 돌리고. 그 사람이, 트림이 바뀐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TR 하고 엔터 치고 나서 자, 바로 잘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엔터 2번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무 명령도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처음에 띄웠던 얘기를 다시 띄워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뭐예요? 엔터 2번 친 상황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트림 명령의 옵션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최신 버전도 자기가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2021 이후 버전에서도 여러분들 2021 이후 버전에서 신경 쓰지 말고 TR하고 엔터 2번을 치세요. 그럼 똑같이 돼요.가 아니라 이 2021 버전에서는 엔터를 한 번만 쳐도 똑같이 돼요. 엔터 2번 친 거하고. 자, 아까 처음부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림 명령이. 왜? 이게 명령이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엔터 2번 치고 여기서 잘리는 형상이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바뀐 게 없다라는 거지. 얼마나 무식한 거야, 강사가. 그 강사가 여러분들은 뭐야? 좋다고 들어요. 그 강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캐드 쪽 강사들 중에서 꽤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에 속해요. 몇만 돼요. 캐드 쪽에서 몇만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유튜버 중에 하나라고. 캐드 쪽 유튜버 중에. 야, 화한장 하겠더라. 그러면 걔한테 딸려있는 그 몇만 구독자들이 그 병신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얘기야. 쥐뿔도 모르는 애가 하는 헛소리를 다 그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뀐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고사장 가게 되면 고사장의 버전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신 버전 학습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최신 버전 학습하신 분은 학습할 때 반드시 tr 엔터 쳐서 모두 5를 가셔가지고 표준 S로 바꿔놓는 거예요. 즉 저 신속 모드라는 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ESC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상태로 가요. 이 상태로 가면 딱 선택하면 뭐예요? 절단 모서리가 선택되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 그래서 여기서 자르겠다. 이렇게. 자, 신속 모드도 속성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이렇게 남는다. 근데 요게 CAT 2급 시험에 보면 종종 나와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선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정리를 하면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강사님들은 왜 저런 실수를 안 하냐? 강사님들이 저런 실수를 안 하는 이유는 강사님들은 지금 선을 있는 대로 깔아놓고 정리를 하잖아요. 저렇게 깔아놓고 정리 안 해요. 한 부분이 완성되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요. 대부분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강사님들 수업하는 거 봤을 때 다 비슷해요. 정리해가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쪽이 안전해요. 이것처럼 선이 깔린 상태에서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 근데 학생들은 꼭 이렇게 선을 깔아놓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고 나서 이 모양이 되도록 맞춰야 되는 거야. 왜? 투상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CAT 2급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투상이 안 되는 거야. 투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정리해버리면 선의 개수를 비교해가면서 얘랑 모양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깔아버리는 거야. 깔아버리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숫자를 세든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맞추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트림에서 엔터 이제 한 번 더 칠게요. 2번 쳐가지고 난 꼭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정리할 때, 자, 여기 잘랐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ESC하고 선택하고 델리트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조건. 트림으로 다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TR 엔터 우리가 엔터 2번을 치는 건 내가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잘라야 돼. 이걸 판단을 잘 못하는 거야.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잘라보고 맞나 안 맞나 비교하고 잘라보고 맞나 안 맞나 비교하고. 그러니까 여기 작업할 때 어떻게 들어가자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이 선으로부터 얘를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TR하고 얘를 기준으로 엔터 얘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얘를 자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끝나죠. 남는 거 없이. 이게 제대로 된 트림의 사용법이에요. 저거를 익혀야 돼요. 익혀야지만 되는데 저게 안 되는 사람이 TR 엔터 2번을 해가지고 여기서 잘려야지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잘라보고 아직 더 기네. 한 번 더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를 2번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되게 심플해져요. 왜? 모양이 똑같이 맞춰질 때까지 그냥 누르면 되니까.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식해져요. 그만큼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엔터 2번을 그래도 쓰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엔터 2번을 쓰시면 안 돼요. 전체 경계를 모서리를 잡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학습하는 단계니까. 나중에 학습이 다 끝나고 내가 자유자재로 트림, 내가 저 모양을 만들려면, 컨트롤 Z로 완전히 처음으로 돌릴게요. 내가 저 모양을 만들려면 결단 모서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엔터 ESC, 다시 트림 실행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돼. 이게 될 때까지, 이게 빠르게 생각이 연산이 될 때까지 절대 엔터 2번을 하시면 안 돼요. 저게 다 되고 나서 난 이제 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잡을 수 있어가 된 그 다음에서야 지금 상황은 엔터 2번 치는 게 편하겠는데 그때 가서 엔터 2번 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돼야 돼. 이게 빠르게 트림 잡고 지우고
이렇게요.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요새 트림에 이제 좋아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 버전 여기 다시 와서 자 여기서 똑같은 상황 트림하고 TR하고 요렇게 잡고 자르고 자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은 절단모 소리가 얘가 아니고 얘랑 얘니까 어떻게 해요? 절단모 소리를 바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절단모 소리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없어져 어떻게 해요? ESC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트림을 실행을 하고 선택해서 픽 이게 그쵸? 그럼 요새 거는 뭐가 좋아졌느냐? 요새 거는 TR 하고 잡고 엔터 자르고 됐어요. 이 상태에서 명령을 종료 안 하고 T 치고 옵션에 보면 절단 모서리라는 게 있어요. T 치고 엔터 치고 나서 절단 모서리를 바꿔요. 바꿔줄 수 있어요. 엔터 땅 그리고 ESC 명령을 종료 안 하고도 절단 모서리를 바꿔줄 수 있게 되죠. 이게 좋아진 점이죠. 근데 이제 저게 왜 좋아졌느냐? 트림. 자, 모드 5. 신속 Q. 다시 신속으로 돌아왔어요. 자, TR. 신속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못 하잖아. 그쵸?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네가 신속 모드를 쓰고 싶은데, 절단 모서리를 그래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래야지 작업의 효율성이 낮다. 라고 한다면, T 치고 엔터. 절단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저게 추가된 거예요. 신속 모드 때문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신속 모드로 신속 모드를 표준으로 안 바꾸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속 모드인 상태잖아요. TR 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T 치고 엔터 잡고 자르고 그렇죠? 또 여기서 T 치고 엔터 선택하고 자르고 이런 식.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건 울타리가 없어졌잖아요. 울타리가 없어진 게 TR 신속 모드에서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절단 모서리 T를 해서 딱 선택을 했어요. 엔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울타리예요. 클릭. 근데 울타리는 선을 이어서 그릴 수 있는데 이어서는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선 하나 그리면 선에 걸치기가 되는데 나 저게 싫다 라고 하면 여기서 걸치기 옵션 C가 있어요. C를 눌러서 엔터. 그 다음에 툭. 이전에 쓰던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한 번 쓰고 나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써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싸리 어차피 내가 저렇게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옵션을 가서 표준 S를 치고 바꿔주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야지 TR 선택하고 걸치기를 안 눌러도 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또 T 엔터. 요 T만 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2021 이후 버전에서 제가 CA 디귿 풀 때 보면 제가 트림 명령하고 절단 모서리 선택하고 또 절단 모서리 변경할 때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자꾸 T라는 옵션을 치는 행위가 보일 거예요. 이걸 적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제가 20년 동안 쓰던 트림에는 저 절단 모서리를 바꿔주는 T가 없었어요. 없는데 적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갖춰진 습관을 바꿨어. 왜 바꿔요? 바뀐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제 자신도 바뀌어야 돼요. 캐드를 쓰는 모든 강사님들 그리고 유저들 다 똑같아요. 시스템이 바뀌면 바뀐 시스템에 계속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옛날에 쓰던 버전 그대로 쓰고 그냥 그대로 가르치지. 얘네들이 실무에 가서 어떤 버전을 맞닥뜨리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자격증까지만 따게 해주면 돼. 이게 맞냐 이거죠. 이런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옛날 버전은 어땠고. 그래서 제가 제 영상 보면은 어레이 몇 가지 가르쳐줘요.
마이너스 어레이, 어레이 클래식, 그 다음에 요새 어레이. 다 알려주잖아요. 왜 다 알려줘요?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근데 네가 실무에 가서 아니면 자격증 시험 고사장에 가서 어떤 버전을 맞닥뜨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해요? 어후, 한숨을 쉬죠. 왜?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도 이거 똑같은 어레이인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되면 야, 이 머리 쥐다는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애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꼭 그거 다 알아야 돼요. 따지고 든다고. 선생님 그거 자주 써요? 왜 물어봐요? 안 쓰면 안 익히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물어봐요? 지금 자주 내가 안 쓴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죠. 나가세요. 그런 마인드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 뭔가를 하려면 머리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쉽고 편하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쉽고 편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해? 그렇잖아요. 자, 이 트림에 대한 얘기가 올해 하는 얘기가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제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학생 입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학원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트림 명령 명확하게 인지하세요. 그리고 이 트림 명령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강사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바뀐 적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강사한테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강사한테도 배우지 마세요. 최소한 저도 제가 물론 강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트리머인데 엔터 2번 쳐요? 나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하라는 그게 뭔지 당신 알 필요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줘요. 엔터 2번을 물어봐도 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안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엔터 2번을 터득해서 선생님 이건 왜 말씀 안 했어요? 자, 엔터 2번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선들이 절단 모서리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잘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못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나서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명도 없이 무조건 그게 뭐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상황은 설명을 해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제 수업 시간엔 이러지 말아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 익히고 나서는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고 나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자기 하라는 추상 이해 못해도 돼요. 제 공식대로 하세요. 나 떡이다 씨.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림이 바뀐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신 버전에 쓰고 있는 트림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R하고 모드 5에 가서 표준으로 바꿔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AD를 이제 요새 버전을 처음 까신 분들은 제 거랑 영상을 보면은 옵션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안 맞는데요 하는 방법이 나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표준 S로 바꿔놓고 트림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권장드리면 요새 버전 쓰시는 분들은 고사장 가서 문제가 별로 없으시려면 반드시 표준 S로 바꿔놓고 쓰세요. 그리고 옛날 버전으로 학습하신 분들은 저 표준 모드라는 게 있고 요새 버전에 모드라는 게 있고 그거를 내가 쓰던 방식하고 맞추려면 표준 모드로 바꿔야 된다. S 옵션을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놓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알아놓고 가서 시험장 가서 버전이 몇 버전이 나오든 트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캐드는 이렇게 익혀야 돼요. 여러 가지 버전의 특성들을 알고 다 그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일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하시고, 올해 잘 익히셔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 한 번이지만. 더 이상은 트림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